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국회 시간이 됐습니다. 상한 귤 골라내겠다라며 촘촘한 검증을 예고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인사검증 TF 단장을 맡은 민행배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20일 안에 마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26일이 청문 기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3시 좀 넘어서 도착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 법이 있는데 그 6조에 보면 이 항의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20일?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사청문 특위를 지금 꾸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 4월 26일이 청문 그렇습니다. 기한인데 예. 뭐 날짜는 뭐 중간에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 이게 예. 청문회 슬로건인데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원칙 기조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인공인 국민들이 예스해야 된다. 이건 기본일 거고요. 네. 3가지 원칙, 3가지 검증 기준. 물론 이제 세분하면 아주 많습니다만은 우선 원칙은 이 인사가 시대 상황과 잘 어울리는 그런 정책 역량을 갖췄는가 이걸 볼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 흔히 대전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잘 조응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가를 볼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 윤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도록 내면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은 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적소적재입니다. 적소적재. 그러니까 저희가 2개의 그 기조를 세웠는데 그 기조가 하나는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고 네. 또 하나는 직무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이렇게 잡았는데 그 직무적합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방식이 네. 이제는 되게 사람을 먼저 골라놓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보면 뭐 이태규 전 의원이 어떻게 한다 나경원 의원을 어디 뭐 장관으로 안 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 네. 그 자리에 지금 어떤 과제가 있고 그 직무에 그리고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가 이걸 직무 분석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직무가 더 중요하다. 분석이 그렇죠.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사를 내정했는가 추천했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게 무슨 뭐 공을 세웠고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이제 걸 내놓은 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디로 앉힐지 고민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재적소가 아니고 적소적재 거꾸로 한번 접근해봐라.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한 곳에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인재를 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원칙을 세웠고요. 예. 기준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무 역량이 제대로 돼 있는가, 윤리를 제대로 갖췄는가에다가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국민검증이라고 하는. 국민검증 그렇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거는 저희들이 국민 그 검증 제보센터를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네. 이 센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과 기준을 검증하는 데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렇죠. 하고 있죠 지금. 고액 연봉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의혹도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예스입니까, 패스입니까? 지금 당장 예스패스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봐도 예스하기가 국민들이 예스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 패스가 아니라 페일리어일 거다. 페일리어 실패죠. 예.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죠, 낙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니까 부동산 의혹이 또 새로 제기가 됐는데 이 이해충돌 의혹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자꾸 그쪽에서 이제 국민님 쪽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인수 쪽에서 왜 내로남불 어쩌고 하더라고요. 당신들 7대 기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러냐 이런 내로남불 얘기를 하는데 그 7대 기준에다가 저희들은
근래 시대 상황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직자 이해 충돌이고, 충돌. 그다음에 갑질, 특혜 시비 같은 거, 혈연지연 학연 등에 따른 네트워크 부조리, 그다음에 차별과 혐오 연동 같은 사회 정의적 차원, 이걸 유지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건 왜 인수위가 인사의 기준을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부동산 의혹 이거는 딱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충돌이거든요. 이해충돌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사적인 이해관계하고 예. 공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 종로구의 자택을 대기업 두 곳에 임대를 하고 6억 원대 임대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때 보니까 하필이면 이분이 그 정부 부처에 해당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의 국장이었거나 국장을 했습니다. 예. 예, 대통령 비서실의 비서관이었거나 네. 또는 뭐 통상산업부인데 당시에는 차관이었거나 예. 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었거나 이래서 외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국 이런 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과 맞물려 있고 좀 신기하죠. 외국인한테 임대를 주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다른 보통 사람들은 못하죠. 뭐 공인중개사 통해서 이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했다면 마찬가지인 거죠, 결과가. 마찬가지다.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고객을 갖다가 연결시키면 그것을 막았어야죠, 자신은. 이거는 내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원다운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 우리 TF 어차피 좀 더 검토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일단 지난번 이해충돌이 대선 때 비슷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 대선 때 그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예. 하필이면 지금 그 윤당선인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예. 그 부친 집을 딱 사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해충돌에 정확하게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이 한덕수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나 통상산업 거의 관료로 있던 시절에 네. 미국계 대기업에 임대를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속아 웃을 일이죠.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 지금 뭐 로펌 뭐 고문비 또 그렇죠. 급여죠. 거기다가 이해충돌 또 나머지 지금 한 개 추정되는 게 돈이 좀 많은 거 재산이 상당히 많이 좀 불어난 것 같아요. 10년 새 2배가 늘었다는 거 이 아닙니까? 부분도 좀 검증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검증 대상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라고 하는 건 예.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 19억이라고 하는 그 김앤장 고문료만 19억 받았다 이게 네.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런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패스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검증 기준 중에 뭐 국민검증, 시민검증 말씀하셨는데 또 국민검증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제보도 좀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들어옵니다. 아직 벌써요? 그 당의 구체적인 창구보다는 예. 저희들에게 이제 저희들이 그 센터는 이제 열고 있고요. 네. 이미 이분이 가령 뭐 호남 출신인데 호남 출신을 부인하고 지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당선인 쪽하고 연결됐는가. 아하. 이게 심지어는 뭐 구속연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연결돼 있다. 구속연대요? 또 어떤 분은 당시에 이제 그 취재를 했던 기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은 한독수론 해가지고 뭐 쭉 정리해서 몇 개를 이렇게 주신 분들도 있던데 이 불가라고 하는 것을 세게 앞에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주장한 게 시대의 카멜레온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카멜레온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자 말고도 다른 지금 내각 인선도 아마 10일 중으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직무보다는 좀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 또 이태규 의원, 또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7대 기준으로 낙마시키는 사례가 없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켰냐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이 7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와서 검증 과정에서 낙마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사전 검증을 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는지 사람 이름만 나오고 있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되게 지금 이 대목이 이상한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인사 시스템을 갖추고 했던 거하고는 달리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인재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인재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는 건 국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당연히 청문회 과정은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 낙마를 시킬 겁니다. 인준 해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의원 불패라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현역 아니면 전직 의원들인데 그걸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시대 상황이 바뀌었고요. 아하. 의원 출신들이니까 국회가 봐줄 거라 그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각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TF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